여러분은 미술관에서 눈앞의 작품을 보고 극도로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저것은 화산인가? 저건 저녁 하늘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인물인가?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당신의 예술 해석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으셨나요? 이러한 질문 중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눈앞에 놓인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화가처럼 생각하고 창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심층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상미술을 창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색상과 임의의 모양을 결합하여 예술로 분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추상미술은 무엇일까요? 추상화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태, 색상,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로 상징성을 사용하여 현실의 환상을 달성합니다. 추상화의 근본적인 목표는 새로운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관람객에게 추상미술은 화가의 시각과 특정 주제를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추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나요? 추상미술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열린 마음과 방황하는 어떤 그런 상상력, 이미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물체를 넘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추상미술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특정 상징 뒤에 숨은 아이디어가 화가와 관람객 간에 극히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가장 흔한 인간 감정 중 하나라면 그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한 감정이기도 한데요. 추상미술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정보와 답을 찾으려 할 때 사람들은 특정한 답을 찾으며 방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추상화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답을 쉽게 찾을 수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추상화에서 시각적 요소 뒤에 작가의 이야기나 의미를 찾으려는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추상화가 표현되는 방식은 전적으로 화가에게 달려있죠. 형태를 단순화하여 기본 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멀리즘이나 무의식적으로 물감을 뿌려 어떤 추상적 형상을 만들어가는 추상표현주의,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표현하는 큐비즘 등 정해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추상화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렇다면 추상미술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를 알았으니 기본적으로 추상미술을 어떻게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페라에서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수많은 교향곡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트럼펫, 트롬본, 컨트라바스는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이 교향곡 전반에 걸쳐 떠돌게 하고 각 소리의 고음과 저음, 뒤틀림과 회전,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의 한 측면에만 빠져들기보다는 전체 이미지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추상화를 접할 때 처음 몇 가지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눈과 마음, 그리고 관찰 감각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죠. 추상미술은 각각의 개별 요소 측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색, 선, 모양, 기호, 질감, 공간 등 작가의 강점은 각각의 요소 혹은 모든 요소를 강렬한 구성으로 만들어내며 보는 이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이해하고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추상미술을 어떻게 그리나요? 여러분 중에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초보자로서 작품을 그리는 꿈을 꾼 적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추상화가 단지 무작위 기호나 상징, 형태들이 모여 그림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 쉬운 미술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예술 형태와 마찬가지로 추상화도 기술과 시작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추상미술 작품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3가지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추상미술 작품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3가지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 또는 구도입니다.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하죠. 이는 그림의 초점이자 각 개체의 배치인데요. 그림의 구성은 캔버스 크기와 제한된 공간 내 위치에 따라 각 개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색상인데요. 추상화는 마치 서로 다른 색상을 임의로 조합하여 예술 작품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색상의 그라데이션과 팔레트는 신중하게 고려되어 사용된 다른 모든 색상을 보완합니다. 몇 가지 색상만 선택하고 2개 이상의 색상을 혼합하여 캔버스에 고유한 색상이 나타나도록 실험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감입니다. 질감은 추상 작품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꺼운 페인팅에 가장 단순한 질감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페인팅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질감으로 가득 차도록 무작정 그리는 것은 추상 미술에서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의 기본을 익힌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상 미술의 기초를 연습한 후에는 작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캔버스를 뒤집어 보시죠. 저도 이 방법을 대학생 시절부터 해왔는데요. 이는 캔버스에 서로 다른 면에 각 개체에 칠하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독특한 걸작을 얻을 때까지 캔버스를 뒤집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뒤집어 보는 이유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좋은 방법으로 장시간 그리다 보면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 고정됩니다. 이를 깨주는 방법은 이렇게 뒤집어 보는 방법이 적절하죠.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추상화가 완성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작품 유형에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실험해보고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들으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는 비트와 전환이 색상, 브러쉬 스트로크 및 전반적인 흐름을 제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의 모든 높낮이에 맞춰 손을 움직이고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리듬의 경우 선의 얇기나 굵기를 자연스레 좌우하기도 하죠. 저음의 부분에서는 어두운 색상이 연상되겠죠. 예를 든다면 비발디의 사계를 듣다 보면 정말 상큼한 봄날이 연상되는 색과 붓터치가 있을 겁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게 되면 자연스레 자신의 그림이 어둡고 묵직한 색과 형태가 나타나는데 감정적 도움이 됩니다. 또 반면에 펑크락을 듣는다면 그림 자체의 스타일이 절대 귀염귀염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놀아보면 어떨까요? 추상화는 페인트, 목탄, 파스텔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거나 보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무한 변화한 그런 작품들이 가능해졌죠. 작품에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융합하여 최종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숙지하더라도 추상미술 작품을 그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알아보려면 여기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추상미술의 기본을 이해함으로써 역사상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20세기는 순수 예술로 간주되는 분야에 혁명을 일으킨 혁신적인 기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가르침에 반대하고 개인적인 예술 방법을 사용하여 추상미술로 알려지게 된 것을 표현했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입체파, 카스미르 말레비치와 피에트 몬디리안이죠. 큐비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캔버스 전체에 다양한 입방시의 모양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러시아 화가 카즈미르 말레비치는 각 격자에 서로 다른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여 입체주의를 발전시켰고, 데스테일 화가 피에트 몬주양은 평면 격자를 그려 무한의 입체 개념을 묘사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락과 윌렘 드쿠닝도 있는데요. 추상표현주의 화는 몸짓을 이용한 추상화입니다. 잭슨 폴락의 물감이 떨어지는 캔버스 위를 걷는 것이나 윌렘 드쿠닝의 공격적인 분놀림을 드러내는 기법, 이런 화가의 문자 그대로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죠. 두 화가가 모두 색상을 강조하고 자신이 작품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감정 및 의도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독일 표현주의를 볼까요? 독일 표현주의는 인간의 감정과 일치하는 그런 포화된 색상 팔레트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독일 표현주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생생한 채색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음악도 어떤 형태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현실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닌 추상화에 해당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수파와 올피즘을 볼까요? 바로 앙리 마티스와 조지아 오키프가 해당되죠. 추상미술은 3차원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야수파와 올피즘은 모두 바로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전자는 임의의 색상을 사용하여 물체를 묘사하는 반면 후자는 실제 물체가 아닌 밝은 색상 패치를 사용합니다. 앙리 마티스와 조지아 오키프는 예술 기술을 복잡하게 정의하는 색상과 패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술 작품이 이해하기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모르면 앞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파악하기가 늘 어렵죠. 물론 이 방송에서는 고려해야 할 매우 필수적인 몇 가지 사항의 표면적인 부분만 다룰 건데요. 핵심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상상하고 생각이 떠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화에는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추상미술을 얻는 것은 순간적인 승리감을 가져오지만 그 작품의 막연한 신비로움에 잠겨 있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추상미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추상미술에 대해 접근해 본다면 의외로 쉽고 친근하며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이렇듯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면 추상미술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